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옵니다. 자, 이 장마가 잠시 숙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폭우 대신 폭염이 또 찾아오겠는데요. 자,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습니다. 오전 사이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열대 기후가 된 것 같네요.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그동안에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주말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선 8기 1주년을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또 전임시장이죠. 원창목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좀 지역의 수건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입장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민속품물시장에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죠.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8년 사이에 도 내에서 발생했던 출생 미신고 아동 71명 가운데 2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수사 의뢰 대상자의 2%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자는 베이비 박스 등이 유기를 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정확한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품 재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강원도 교육청이 의뢰했던 학교 급식 식재료 98건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돼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현안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좀 여러 가지 과제로 남아있던 것들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많은데요. 오늘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장이죠. 원창목 더불어민주당의 원주갑 지역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1년 되었군요. 네. 1주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이제 시장직을 또 역임하셨고요. 이 현재 민선 8기 시정 방향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광수 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지금 새로운 시장께서 얘기하는 게 경제도시 원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 경제도시로 가려면 이렇게 손에 좀 잡히는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눈에 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경제도시 그러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삼성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삼성 반도체가 과연 원주로 공장이 들어설 수가 있느냐. 그럼 환경적인 문제나 공장 규모나 부지 면적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성 반도체가 공장에 이전하려면 한계 지점을 수원 용인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제 인력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너무 삼성 반도체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원주시를 그동안 이끌어왔다라면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에서는 뭐니 해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하고 의료기기를 더욱더 키워서 우리들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삼성 반도체는 오면 더 좋고 네. 기회가 나면 매진했으면 좋겠다. 일부러 평상시에 삼성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뭐 제조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을 통한 일자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뭐 사실 삼성만이 아니더라도 네. 뭐 그에 준하는 다른 뭐 대기업 공장이 또 제조업이 들어온다면은 뭐 같은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우회로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나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 대규모 의료기기를 집적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심사평가원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클러스터화해서 대규모 일자리, 의료기기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삼성 반도체를 기회가 되면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삼성 반도체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기 공급이라든지 용수 공급 용수, 이런 부분도 환경적인 좀 문제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조만간에 한 2박 3일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뭐 그런 또 화두가 아닌가 싶고요. 산업단지 또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동안은 반개산업단지가 있었고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기업도시가 분양하는데 올인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반개산업단지도 이제 얼추 이제 거의 다 분양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게 뭐랄까 그 산업단지가 필요한 시점은 일단 됐는데 부른 산업단지가 일단 제일감을 떠오르고 있고요. 부른 산업단지가 일단 18만 평이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데 PF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면 이미 땅을 매입해 놨기 때문에 부른 산업단지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봐가면서 조성하는 것이 맞을 거다. 산업단지 신규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부른 산업단지도 제가 시장일 때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렇게 보시면 수요와 공급을 봐가면서 조성하는 것이 맞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른 산업단지는 또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국가산업단지는 부른 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니까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한 30만 평 이상 있기 때문에 그건 2차적으로 국가산업단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또 지역 수건 사업들 중에서 이 구종축장 부지 이 활용 방안과 맞물려서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게 심지어는 그 최문순 전 도지사 공약상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뭐 10년 넘었죠? 공약으로 제시했던. 근데 그분이 퇴임까지 하고 또 새로운 또 도지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땅이었다가 강계공으로 이 땅을 넘겼고요. 이런 가운데 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강계공에서는 이걸 또 수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반발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쯤인가 도의회 또 통과까지 했습니다. 공유자산 관리 계획이요. 도의 땅과 강계공의 땅을 맞바꿔서 현물 출자해서 이제 그 제대로 이 복합문화 공간 계획을 좀 추진하겠다. 뭐 거의 됐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정확한 팩트는 이 최문순 도지사일 때 공약은 아니었고요. 그 2018년도 당시에 그 강원도 개발공사가 쉽게 말하면 부도는 나진 않죠. 그 어물 쓰는 데가 아니니까 쉽게 말로 시쳇 말로 그냥 부도 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물로 그 종축장 부지를 그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산을 좀 더 이제 확보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도 종축장 도개발공사로 도 땅을 넘겨줄라 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웬만한 시장 군수 같으면 그냥
도 땅이니까 도에서 도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거죠.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원주에 있는 강원도 땅은 원주 시민을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못 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쉽게 해서 시쳇말로 강원도 개발공사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시장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약속을 받아낸 게 그 1700석의 뮤지컬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연장 건립을 강원도에 1000억을 지원해서 만들어주겠다. 도개발공사에서는 출자는 받되 무상으로 원주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3자 간의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마 최은순 도지사가 맨 마지막에 그만둘 때 이 약속을 지키려고 도개발공사로 넘겨진 땅을 다시 도에서 매입하는 것까지 도의 의결까지 거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김진태 도지사 후보 시절에 이거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복합공연장, 오페라 뮤지컬 공연장을 안 짓고 있으니까. 또 오페라 하우스라고 또 이제 약간 뭐 명칭 변경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뭐 문화 공간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도 했고 방송에 나와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앞장서는 거고 얼마 전에는 원주시 시민단체 전체가 들고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좀 완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에서도 사실 뭐 몇 년 동안 이 지지부진했었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이제 출자하려는 거를 제가 강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약속을 받아내서 얻어낸 거죠. 유래를 좀 따져보자면 또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넘어가고요. 결론은 저희 지금이라도 빨리 현재 현물 출자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아직도 강계공 소유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부터 빨리 정리가 된 다음에 뭐 계획대로 이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그 속도를 보면 또 언제 또 이게 좀 성과를 보일지 모르겠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김진태 도지사께서 맘만 먹으면 바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문순 지사도 맘만 먹으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시기적으로도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에타를 거치는 과정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문순 도지사 당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도가 다시 그 땅을 사들이려고 그래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미 가결됐어요. 강원도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도의 의결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진태 도지사께서 바로 매입해가지고 건립하면 아무 문제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립 오페라 뮤지컬 공연장 이렇게 하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건립 비용이 한 1,000억 원 정도? 지금은 한 1,200억 정도? 물가 상승률이 좀 반영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을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건가요? 그건 도립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원래 그 약속이 당초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종축장 부지 어떤 뭐 소유주가 뭐 강계공이냐 강원도냐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정리가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그 대형 공연장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마른 우리 또 시민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데 남은 시간 이걸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관광열차를 이미 매입을 해뒀습니다. 즉 폐철도를 활용해서 이 방곡역에서 따리굴까지 다녀오는 이 관광열차 한 5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네요. 57억이요. 그 이제 계실 때 매입을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반 됐나요?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그걸 운행하지 못하고. 이거 기계가 또 그렇게 운행 안 하면 그냥 썩는 거 아니까 녹슬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왜 이 따리굴까지 관광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지 않고 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다고요. 그 따리굴 그 반곡 금대지구 관광 사업은
기존의 방곡역에서부터 딸굴까지 거리가 한 6km 좀 넘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그래서 2층 관광기차입니다. 네. 2층으로 영국 런던에 가면 이제 뭐 2층 버스가 있듯이 2층 기차가 6량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작비가 57억 들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걸 사온 거 아니라 예, 우리 현실에 맞는 기차를 제작을 해서 한 건데. 맞춤 제작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또 금대지구 가면 사실 거기 주차 공간이나 되게 협소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방곡역 부지가 워낙 넓고 주차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일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것이 바로 방곡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기차를 출발역으로 해서 기차 타고 내리면 20m만 올라가면 저 따리꼴을 만나고 이제 따리꼴은 이제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레이저나 이런 LED 이런 걸 통한 환상적인 이제 빛의 향연을 갖다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따리꼴하고 이제 방곡역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이제 관광 열차로 제작을 한 것이 57억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작을 했으니까 57억이고 지금 제작하면 아마 90억 정도는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럼요. 한 30억 정도를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 거슬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앙선 폐철로 매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열차부터 사들였다. 이마저도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감사원에 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게 현재 시 집행부 입장이거든요. 부지 매입도 이루어지기 전에 열차부터 마침 제작한 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그 시에서 한 건 아니고 무슨 단체에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나 본데 이제 그 원광수 시장이 이제 주 감사 대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기차를 57억 들어서 만들어 놨으면 지금도 운행하면 됩니다. 2층 기차이기 때문에 특히 뭐 3, 4, 5월 달 한여름엔 좀 그럴지 몰라도 그때는 얼마나 2층 기차 타고 그 따리굴까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따리굴까지 그 운행은 지금도 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죠. 완료된 건가요? 그럼요. 지금도 당연하죠. 제작까지 싹 끝내놨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로 자체가 지금 운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기차가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러 걷어내지 않는 한. 걷어내지 않는 한 지금도 운행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는 잘 아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요. 그 방곡금대지 따리꼴 관광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용역을 다시 한다. 그럼 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30억을 절감했다. 그리고 뭐냐면 지금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 2019년도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그 당시 김상균 이사장이라고 원주 시청에서 협약을 맺은 근거가 있는데 협약 주 내용에 보면은 뭐 금대지구 관광사업 등의 철도 유효 부지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원주시가 매입을 한 다음에 운영해라 그러고는 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 땅에서 시가 운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부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끔 한다. 이런 협약의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놨겠다. 추후에 이야기하자. 그렇죠. 매입은 나중에. 지금 보시면 협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이는 라디오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열차를 제작한 거고 제작이 끝나면 운행을 하면 되는데 운행을 안 하고 세워놓고 예산 낭비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 반드시 감사 와야 되고 감사를 받으면 아마 주 타겟이 원광시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리어 타겟이 서로를 향해서 타겟이 될 것이다. 아니 저는 근거에 의해서 당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근데 세우는 거는 원광시장이니까. 만들 때는 저도 공무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고 협약서에 의해서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전 방송 진행자로서 이럴 때는 전 시장, 현 시장 이게 참 맞불 토론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시키면 참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성사시켜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관광열차와 관련해서 뭐 대략적인 어떤 뭐 상황 개요만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향후 이런 뭐 감사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좀 어떻게 뭐 대처 방안 좀 계획 있으신지요? 일단은 뭐 저 대처나 이런 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방치해 놓은 것이 책임이 물 문제지 제작해 놓은 것이 싸게 특히 한 30억 절감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기차를 제작할 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철도 부지를 갖다 원주시가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네. 약속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다 통과했던 상황이었어요. 다만 네. 고시가 안 됐던 건데 이제 고시를 갖다 한 3년 끄는 바람에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고시까지 됐으니까 서둘러서 하면 되고 열차는 마찬가지. 열차는 그 떠리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디어 틀 가지고서는 환상적인 터널로 만들기 전이라도 지금도 운행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에도 빨리 서둘러서 운행만 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열차가 녹을 안 쓸었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원주시장이었죠. 원창목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풍물시장에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원주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관내시장에 스마트 화재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설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러 상가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만큼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요. 원주시가 최근 민속풍물시장 일대에 스마트 화재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2019년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2층까지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는데요. 오래된 건물인데다 점포가 밀집해 있어서 불이 쉽게 번지고 대응이 오래 걸려 피해가 컸습니다. 원주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남부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지역에 화재 설비를 설치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벌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알림 시스템이 상황을 감지하고 소방본부에 자동 신고했는데요. 이 빠른 대처로 초기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10일 풍물시장에도 50곳의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해 전통시장의 큰 과제였던 화재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인근 상인들은 자체적으로 가게 내부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고 이번 화재 시스템 설치에 만족하는 모습인데요. 원주 민속풍물시장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화재 예방하고 주변에 소리가 나면 어쩌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솔직히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화재에 좀 취약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한 거예요. 아주 호마다 소화기가 다 빛이 다 돼 있고 한 칸 한 칸 다 개개인이 다 돼 있고 제가 봤을 땐 잘 됐어요. 네, 특히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은 열과 연기, 온도에 반응해서 화재를 감지하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원인을 감지하고 시장 전체에 화재 경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소방서와 시장 상인회 그리고 원주시 담당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통보하고 주민들의 빠른 대피가 가능해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24시간 화재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는 이번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 사업에 이어서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일대에 주차 가능한 대수와 현황을 수시로 표시하는 스마트 주차장, 또 생활 돌봄 서비스, 스마트 뷰를 비롯한 6가지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원주 도시재생센터 강성은 스마트 도시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서요. 화재 발생 대응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주 민속풍물시장으로 시장 한 50곳에 스마트 화재 알림과 경보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화재 감시와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화재 알림 시설을 비롯해서 봉산동 도시재생 지역 사업도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예산 8억 원 규모로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해서 원격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스마트팜 사업, 또 운동 횟수나 운동 기록이 디지털로 표시되는 운동 기구가 설치된 스마트 공원 사업, 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스마트 쓰레기통과 같은 서비스가 올해 말까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을 돕는 스마트 도시 사업의 완성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곳 관내 지역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한 기술이 도입되어서요. 지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오늘 7월 1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